자, 그럼 이제 돌봄 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늘봄학교 참 궁금하시죠? 제일 먼저 늘봄학교가 무엇인지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봄학교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요.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분리 운영되었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하나로 통합 운영됩니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1학년 대상으로 1학기에는 2,700개 학교에서 우선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2학년까지, 내후년에는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자, 이게 작년 자료인데 올해 2025죠? 올해는 초 1, 2 모두 해당되고 내년 되면은 6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용 시간은 정규 수업 전 아침과 정규 수업 후 희망 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2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2025년부터 운영되는 늘봄허브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잊지 마세요. 늘 자, 이거는 이제 일부 학교에서 운영된 예시, 학교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운영된 예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늘봄학교에선 각 학교마다 초등 1학년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이제 막 입학한 아이들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인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정서 발달에 집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잘 못해도 아이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아동기의 정서적 특징은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어, 아이들이 갑자기 바뀐 이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좌절감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얻으면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다를 수 텐데요. 먼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늘봄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처음에 어렸습니다. 저희들도 교사들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부모님들 이 부분이 어려워서 먼저 간단히 영상을 보고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늘봄학교라는 것은 바로 우리 돌봄하고 좀 헷갈리죠. 명칭이 저희들도 헷갈렸어요. 바로 늘봄 프로그램은 늘봄학교 정식 명칭입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방과후학교하고 돌봄 교실을 포괄하고요. 바로 기존에 있던 것에서 플러스 알파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이 이 포괄하는 것을 늘봄학교입니다. 기존의 방과학교 돌봄 교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공간을 갖다가 메꿔주는 것이 바로 넣어준 것이 바로 늘봄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늘봄학교에서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이거 먼저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 방과후 돌봄은 선정이 돼야 돼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방과후 학교도 신청 인원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수강을 못 듣고요. 그리고 돌봄 교실 역시도 경쟁이 많게 되면은 못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겼어요. 방과후 돌봄을 갖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이 되지 못하니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생기는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메꿔주는 것이 여기 보시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이건 그대로 있어요. 얘네들이 메꿔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1, 2학년 모두가 바로 희망하는 사람이 모두 다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이 돼요. 이 밑에는 돌봄 교실과 방과후는 방과후는 무조건 개인 부담이고 그리고 돌봄 교실은 역시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맞춤형 프로그램인 이 프로그램은 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자, 요거는 다 계속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차이점 이해되시겠죠? 그대로 있는 것이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이 비어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메꿔주는 것으로 제가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표 좀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신규 방식이 선택 방식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하겠다. 그 다음에 방과후라고 저녁 돌봄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맞춤 프로그램 안 하고 방과 후 활동 쭉 하고 저녁 돌봄만 할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 나 오후 돌봄만 쭉 할래. 이럴 수도 있고 방과 후 활동하고 요 중간에 쉬는 간을 돌봄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방과하고 맞춤을 동시에 할 수 없느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맞춤형 프로그램은 2시간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 다음에 이 학생이 방과 활동을 먼저 해버리면 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미 끝나 있어요. 그렇죠. 이 학생이 앞부분에 방과 활동 들어버리면 뒤에 맞춤형 프로그램은 15시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난 방과후도 하고 싶고 맞춤형도 하고 싶으면 맞춤형을 먼저 하고 방과후 타임을 뒤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과후 맞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방과후 활동하고 맞춤형 시간대 겹치는 시간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시간 선택하실 때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과후 맞춤은 서로 겹쳐요. 그렇지만 돌봄은 안 겹치기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 끝나고 돌봄 끝나고 뒤에 가도 돼요. 그리고 방과 활동 먼저 하고 오후 돌봄 참여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겹치는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방과 후 앞 시간은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바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맞춤형 프로그램은 방과 활동 놓고 1년 내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빼놓고는 모두 다 방학 때도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헷갈리신데요. 여기 이거 이해만 잘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방과후 수업을 갖다가 수업 끝나자마자 신청하시게 되면 얘랑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바로 못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나는 고정적으로 월화수목금 맞춤형 프로그램 듣고 방과후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시고 방과후 프로그램들은 그 이후 시간대를 잡으시게 되면은 바로 두 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간표 일반적으로 나온 학교들 건데요. 그냥 요 A 학교, B 학교 곳에 이름은 안 적고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별로 4교시 날이 12시 40분 이틀 있어요. 그 다음에 2학기는 화수목이 5교시 있는 날이에요. 그럼 시간대가 시작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12시 50분부터 늘본 맞춤형 수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 화수목의 경우는 13시 4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 이제 1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2시간씩 이어서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요. 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시작 시간대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수업 시간이 끝난 시간과 맞춰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맞춤형 프로그램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 늘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머님들 이제 월요일 수강하실 때 이것도 하고 싶으시고 방과후 싶으면 방과후 어떤 시간대 해야 될까요? 실사시 20분 이후에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날은 이제 일찍 끝나는 날은 이제 그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늘봄을 신청하시는 것과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뭐냐면 선생님 저 화수의 앞부분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 듣고 방과 수업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내요? 솔직히 네, 이 부분은 학교별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이 학교를 갖다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부분이 이제 돌봄 신청 맞춤이 할 수 없다는데 이르면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 바로 이 정확한 정보는 학교의 담당자하고 통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달라고요. 학교의 스타일에 따라서 누구 신청 있죠. 어떤 경우에는 몇 번 빠지면 다음엔 참석 못하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정보는 바로 늘봄 프로그램 안내를 갖다가 정확히 담당자 통하시는 겁니다. 네. 자, 늘본 시장 돌봄 과정 늘본 시장 못하는데 도시 이용 방과 시인가요? 이것도 역시 시간표하고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뭘까요? 학교 방과 후 일정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늘봄도 역시 프로그램 지금 수업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직 안 나간 학교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우리의 일정이라든 이런 걸 신청하실 때 제일 먼저 염두하실 거는 학교별로 이걸 신청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저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상황, 우리 아이가 이렇게 등교하고 이런 부분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요.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 지난번에 이거 신청서 한번 하시지 않았네. 저희 집단 예비 소집 때 요거 신청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신청 받으신 걸로.
맞춤형만 신청하실지, 맞춤형 방과후를 하실지, 맞춤형 돌봄으로 하실지. 네. 이 아마 요 부분을 갖다가 신청을 갖다가 아마 이 부분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하신 거에 따라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반이 편성되고 있어요. 이 반이 편성하는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반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적은 경우에 1, 2학년 합반이 될 수 있고요.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1, 2학년 분리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학교별로 학급 규모라든지 프로필 이런 것들이 짜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현재 뭐 신청이 아직 안 했다. 그럼 한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그때 신청을 깜빡하고 못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에 이렇게 방과후도 중간에 하는데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학교마다 중간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거는 허용해 준다. 이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그걸 차단하는 학교도 있고. 세상이 이 부분이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계획하고 계시는 학생의 일정과 그리고 방과 수업 형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네,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도 방학 때 다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방과후 프로그램은 개인 부담이고 두 번째 강좌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강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고 폐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들은 월화수목금 매일 2시간씩 학교 끝나고서 제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여기다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도 지금 학교별로 케이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해드려요. 자, 그럼 어디다 전화하면 학교에 늘봄 실무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의 선생님들 말고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아니, 교무실과 과학실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저희가 이제 실무사님 주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늘봄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늘봄 실무사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돌봄은 이제 학기 초에 받아서 이제 1년에 보통 하시고요. 이제 늘봄은 방학마다가 아니라 늘봄은 이제 아마 학기마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네, 학교에. 네, 돌봄은 보통 1년 단위로 학기 신청하고요. 또 하나는 늘봄하고 돌봄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돌봄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돌봄의 경우에는 중간에 여유가 되면 받아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돌봄의 경우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시면 돌봄이 이미 끝났어요. 신청이 1월 17일 정도에 끝났는데 혹시 빈 자리가 있으면 네,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그래서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불이익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돌봄 신청 후에 계속 빠진 경우 다음 신청 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그런 그 페널티라든지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돌봄 말씀드릴게요. 네, 돌봄은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도 제일 많이 신청하신 건데요. 현재 아이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은 거의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학년까지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여유가 있는 학교에는 돌봄의 경우에는 추가 입급이라든지 아니면 학년이 3, 4학년 때도 돌봄 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오후 돌봄입니다. 이미 얘는 1월 17일 날 이미 끝났고요. 혹시라도 추가 입급이라도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문의는 한번 하세요. 그때 아마 자료가 예비 소집 때 돌봄 교실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 통신이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저희 학교 전화번호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아마 연락처 어디로 하라는 연락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돌봄 교실 좀 헷갈리셔가지고 돌봄 교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아침 돌봄은 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필요한 애들 모두 다 받아줍니다. 부모님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1학년, 6학년 상관없이 얘네들의 경우는 학교에 지정된 돌봄 교실 장소로 가셔가지고 아이가 요 가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추가 돌봄입니다. 대개 이 아침 돌봄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애가 해당 장소로 가게 되면
바로 거기서 돌봄 교실에서 이제 돌봐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을 갖다 1년에 이용할 사람, 어느 때 이용할 사람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열려있는 것은 따로 얘는 간식을 주거나 프롬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일찍 오는 학생들 독서활동과 놀이활동을 갖다가 지도하시고 간전 지도를 하십니다. 요건 따로 이렇게 인원수 제한이 없다는 거, 아치 돌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오후 돌봄입니다. 네,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필요한 학생들 대상은 1, 2학년이 기준이지만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4학년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방과학교용 뭐냐? 방과학교 중간중간 빈틈이 있죠. 네, 그 빈틈에 학생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을 때 그런 머무를 공간을 마련해서 3, 6학년 대상으로 오는 의무 것이 아니라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운영 시간은 오후 돌봄 보통 7시까지, 아침 돌봄은 이제 등교 시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네, 돌봄교실 프로그램들은 좀 구별하실 게 있어요. 이 돌봄교실은 이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아이가 있는 동안 이게 우리가 방과후 프로처럼 어떤 지도 활동이나 프로그램 활동이 누가 지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네. 물론 이렇게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는 이게 방과후 수업처럼 해주는 시간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간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독서 활동 개인적으로 하거나 또 이와 같이 놀이 활동을 해서 중간중간 선생님이 숙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가끔씩 봐주시지만 개인 활동 위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좀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선생님도 애써주시지만 선생님께서 이 많은 애들을 다 하나하나 다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시간들은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인 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맞춤형 아까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우리 방과후 수업을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과후 학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과후 학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3개월이나 4개월에서 4분기로 보통 운영이 됩니다. 얘는 철저하게 뭐냐면 저희가 인원수를 신청을 해서 인원수가 모집이 충족하면 운영이 되고 인원수가 모자랄 경우는 폐강이 되고 또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추첨이나 선착순 등등 해가지고 학교에서 방식에 따라서 인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나 인기 있는 강좌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학교에서는 경쟁이 심한 학교에서는 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부서는 이렇게 있는데 대다수가 있는데요. 운영부서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게 학부모님들의 되게 영향이 크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이게 방과후 조사라든지 연말 교육과정 조사를 하실 때 이런 부서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방과후 부서에서는 개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설 검토를 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은 부서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족하게 되면 그 방과 후 과목은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개설했는데 인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폐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적으로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학교 활동에 의견을 표시하게 되면 이 방과 후 과목들은 수강 과목들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과후 방식은 이제 먼저 가통을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몇 학년도 몇 분기 수강 신청 안내해가지고 기간, 수강일, 그 다음에 환불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만두게 되면 언제 뭔만큼 환불하고 이런 내용으로 환불 기준, 추첨하는 날짜가 언제고 어떤 방식인지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나갑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마감 시간이나 이 방식들을 잘 보신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계시다면 여기 보시면 네, 모집이 초과된 부서는 이제 추첨을 한다. 또 미달 부서는 선착순을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 날짜를 잘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학교에서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서를 소개하는 이런 책자나 팜플렛 같은 것이 나가게 됩니다. 예, 팜플렛의 내용을 잠깐 좀 확대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브레인 바둑, 12A, 16P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 이게 A반과 B반이에요. 근데 시간대를 보시면 어떨까요? 다릅니다. 앞에 시간은 우리 1, 2학년들이 수업 끝나자마자 연결될 수 있게끔 13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B반은 이어서 하는데 여기 보면 반이 1학년부터 6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네, 이유는 간단하죠. 보시게 되면 이 같은 날 여러 가지 부서가 1, 2학년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화요일에 보면 토탈 공회도 화요일이죠.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앞부분에 있으면 우리 1학년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하고 싶은 경우에 앞반 신청하고 브레인 바둑은 A반 신청하고 그다음에 토탈공의 B반 신청하면은 연달아서 두 개를 수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은 학교마다 3, 6학년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반 대상은 모집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학년인지를 잘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수강료하고 재료비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분기 전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과 장소를 잘 보셔가지고 바로 어떤 수강을 할지 날짜와 이걸 잘 보시고 또 주변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과목이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지 또는 도움이 되는지 이걸 보시고선 신청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뭐 배치도도 나오고 다양하게 학교가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소개를 잘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보시고서 시간, 장소 이런 걸 보시고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플랜이라든지 한데요. 방과 후 과목 개설은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는 작게 잡는 10명 이상 또는 뭐 15명 이상 해가지고 기준선이 조금씩은 다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내부적으로 몇 명 이상을 개설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규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학교에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이제 코디마스터라는 프로그램 또는 이 방과 후 신청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제출하신 그 학부모 연락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과 후 부서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동의를 받은 연락처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께 이렇게 링크를 보내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링크를 갖다 누르시게 되면 이제 방과 후 수강 신청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 여기에 정보는 우리 학부모님 연락처랑 학생 정보를 일치화시켰습니다. 연계시켜 놨기 때문에 이 번호로 접속하게 되면은 몇 학년 몇 반 누군지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먼저 계획하셨던 거, 어느 거 신청해야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것들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네, 이렇게 대부분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개별 문자 오시게 되면 신청을 갖다가 눌러보시고, 여기에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나중에 결과가 통보가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되면, 이제 뭐, 견제됐다, 또는 조회 신청 몇 순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재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제가 가통에서도 일부가 나왔지만요. 재신청 부분 미달, 네. 이미 차인 데는 못 들어가고 대부분의 이제 방과 후 추가를 할 때는 미달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가통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초과된 거 끝났죠. 그럼 이미 차 있는 부서는 이제 안 되고요. 미달 부서에 대해서 추가 신청 기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다시 또 추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미달 부서에 대한 기간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못 들어가신 경우 재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재신청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학교 가정통신문에 이런 모집 요강이나 접수 요강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옆반 저기 어머니나 아버지는 받으셨대 이 문자를. 근데 내가 안 오지?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가 어머님이 기입하신 전화번호가 이제 잘못 입력이 됐거나 또는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을 하시면 건너예요.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학교마다 돌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전화하셔가지고 담당자하고 연결하셔가지고 담당자하고 몇 학년 누구 학부모님인데 제 전화번호인데 다른 반 학부모님들은 이 문자 메시지 반가워 시점 왔는데 저희는 안 왔어요. 한번 전화번호 좀 확인해 주시면은 네, 확인 절차를 거셔가지고 다시 재송부 받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추첨이기 때문에 뭐 하루 늦는다고 하셔가지고 큰 문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은 홈페이지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착순으로. 저도 이제 과거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워낙 그쪽 방과후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홈페이지 컴퓨터를 노트북 앉아가지고 시간 맞춰서 누른 경우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선착순보다는 대부분 추첨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학교 인솔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과학교 인솔은 1학년의 경우에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를 선생님이 교실로 오세요. 아이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방과 후 바로 가는 학생들 바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방과 후 선생님들이 교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 학생들을 인솔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1주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방과 후 첫 시간 인솔하는 거, 1학년 인솔하는 건 매번 아니지만 아이들이 적응하는 1, 2주 정도는
바로 선생님들이 인솔 해준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